오늘은 천천히 가죠. 일리어트 파동이 베이스 공부한 건 이렇게 생겼다. 하지만 이런 경우 찾기 쉽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.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8% 내지는 15% 이익을 노리고 만든 기법이다. 다들 기억나시죠? 세 개의 차이가 있어요. 지난번에 우리한테 제일 부족한 게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라고 했어요. 그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좋은 종목이 변동성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. 변동성이 생겨야지 나한테 이윤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물론 손실도 주지만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포인트를 인지할 수 있는 파동이 여기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기간이 시간인데 한 3분의 1 정도만 눌렀다가 가는 애가 있고 한 반 정도까지 눌렀다가 가는 애가 있고 그 아래 거의 시가에 다다랐다가 다시 누르고 가는 애가 있어요. 1번, 2번, 3번 전부 다 엘리어트 파동의 그 룰을 깨진 않아요. 파의 저가보다 더 밑으로 뚫리진 않았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는 2번 정도가 될 수 있겠어요. 왜냐하면 상각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얘는 첫 번째 덩어리, 그것도 제일 작은 덩어리만 사지고 얘는 한 2개가 사지고 얘는 3개가 다 사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시간이 오래 걸려. 시간도 적게 걸리고 2개나 샀으니까 꽤 수익을 쏠쏠하게 주는 이런 아이가 잡혔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상각 매수를 탈피했죠. 우리 지난주에. 상각 매수 말고 내려오는 거를 지켜보다가 사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1번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어요. 이런 애들은 그냥 내려오는 척 하다가 빵 하고 튀어요. 이게 셉니다. 2번 같은 애들은 내려오는 걸 지켜보고 살 수가 있어요. 한 4, 5일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지켜볼 수 있어요. 심지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 가면서 이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. 중간 정도 라인에. 중간 정도 라인에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?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것도 뭐 바로는 안 가요. 물론 상승 각도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두 번째고 얘는 좀 뭐 이렇게 딱 세워버릴 수도 있어요. 물론 얘는 이미 이렇게 횡보를 하는 와중에 매집봉을 한두 개씩 줍니다. 이런 데서 8% 익절이 되기도 하고요. 이 중간 정도의 값이 도대체 뭐냐라는 대로 다시 들어봅시다. 1번, 2번을 얘기해 볼 텐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찾아내려고 그랬던 거예요. 이렇게 올라가서는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서 한 3분의 1 정도만 눌리다가 그대로 출발해버리는 이런 아이. 출발 아직 안 했네요, 얘도. 출발하긴 했는데 뭐 가는 와중인 것 같네요. 이런 애들이 힘이 더 세서 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냥 기존의 기법대로 4분의 1, 4분의 1, 4분의 3 이거죠. 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한 타치만 사지고 올라가다가 8%가 이미 팔렸어. 15%는 아직 안 팔렸다면 이 15% 매도 걸어놨던 거는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. 나의 계좌에는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되겠죠. 손절이나 걸어 놓는 거죠. 손절. 이게 뭔 얘기냐면은 떴다가 내려왔는데 기간도 짧게 걸리고 금방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기 전까지를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.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에요.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거래량들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. 몇 가지 쓸모 있는 선들이 있어요. 일목균형표였어요. 방금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봅시다. 뭔지 얘를 눌러가지고 빨간색 이 우리의 기준봉이 뜨는 날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기준선 여기 이 빨간 선이거든요.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놨어요. 여기를 타치하고 상승을 하고 있죠. 이 기준선의 정의는요. 26일간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평균 가격이에요. 숫자는 넣기 나름이긴 한데 보통 이 양봉의 센터 라인을 우리가 긋긴 하는데 그거보다 뭐 뒤에 역사 26일간의 역사 때문에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런 이렇게 약간 높여 있죠. 최저점보다 높여 있기 때문에 기준선이 좀 더 높은 거예요. 그렇게 선을 그어주는 게 있습니다. 여기가 바로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음 타점 잡는 법. 앞전에 우리 여기 이 봉이 뜬다 해도 앞전의 역사는 보여지잖아요. 그러면 이미 아시다시피 선을 긋는 거죠. 바닥 전고선 긋기. 자, 꼭대기들 이런데 자 하나 긋고 여기 뭐 내려오다 만 거야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한번 뒤로 좀 더 가서 내려오다 그냥 한번 튄 거네.
그럼 한 번 튀었다? 알았어. 양봉보다 위에만 그거 본 거예요. 그리고는 떴다.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네, 얘는. 이거는 뭐, 그래도 뭐, 이건, 얘는 그랬지만, 여기 이 바닥을 터치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. 그렇다. 이런 식으로 타점을 설정을 하면 된다. 그러니까 그 중간 라인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. 두 번째, 이것도 캔들이 상승이 나오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요. 얼마간 이상, 한 달 이상 지지부진 해버리면 하단으로 가요. 이렇게 뭔가 양봉, 기준봉 같은 걸 세워놓고 잘 눌렸는데 여기서 지지부진 너무 오래 가잖아요. 그럼 하락이 나와요. H같이 생겼죠. 소문자 H.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하지만 이 포인트가 어디냐. 근데 이 자리에서 사면, 만약에 이 자리에서 사고 뭐 전저를 이탈하면 자른다 그러면 손절 굉장히 짧죠. 이런 기법도 있어요. 이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볼린저 밴드예요. 하한선이에요. 이렇게 띄우고 빵 띄우고 파란색 굵은 선이에요. 파란색 굵은 선이 따라가다가 닿을 때쯤 타점을 잡으면 뜬다. 여기서 못 뜨면 떨어진다. 굉장히 짧아요. 손절이. 얘를 대응하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가는 애들. 1번 타입 아니면 2번 타입을 대응할 때 쓰는 방법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밑에서 많이 나와요. 112일선을 뚫는 봉이 검색됐을 때 많이 찾아지는 타입인데 바닥을 잡고 가는 거. 110, 여기 112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바닥을 잡으면 이 바닥을 잡을 때 여기를 대응한다. 이런 내용인데 다른 종목을 찾아서 봅시다. 검색된 걸로 봐야지.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목표 수익률 8에서 15% 직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기계적으로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다 보니까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기본 무기를 장착한 것이고요. 사실 이 방법은 새로운 추세가 바뀌거나 아니면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종목을 찾아내는 방향성을 가진 검색기거든요. 당장 8에서 15로 팔지 않아도 그래서 위에 매물대에서 팔 수 있죠. 뭐였든 이렇게 이게 잘 가고 있어서 뭐 이거는 만약에 대응을 했으면은 아주 그럴듯하게 갔을 텐데 8에서 15만 팔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8에서 15 말고 한 3, 40%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그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. 시간적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 수익 모델 팔지 이런 것도 요때 때까지만 있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? 그럼 여기서 위에 매물대를 그리는 거예요. 자, 희한한 아이들이 가리키는 곳이 이 매물대였고 그러면 다음 매물대는 여기에요. 그렇다면 다음 매물대까지 갈 거야 라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. 여기서 양봉이 떴으니까 예. 여기서 요 바닥을 지지를 했고 자 그렇다면 내 다음 목표는 조금 더 여기가 매물대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에서 1차 매도를 해야겠군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이거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려면 정고의 꼭다기에 한 번 더 매집봉 세워줄 때 1차 매도를 하고 여기서 2차 매도를 하겠다.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. 예. 이해가 되셨을까요? 요 부분. 이게 바로 시나리오 기간적인 부분. 기간을 내가 이거를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질 않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다가 돌아 나간 볼린저 밴드 하한선과 만났는데도 상승을 안 하고 흐르고 있다면 시나리오를 변경을 해서 요런데 쉴 때 본절 끊고 나온다.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요거는 자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끊고 나온다가 의미가 있어요. 자주 매매를 안 하고 한 번 사고 한 6개월 묵히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끊고 나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끊고 다른 거를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바쁘시다 보면 그러기가 힘들죠. 그냥 이 시가 손절까지 기다리면 시가 손절은 안 주고 내가 원하는 짧은 8% 정도 익절은 주기 마련이니까요. 기준봉이 살아 있을 때 주겠죠. 테마라고 하면 섹터 보는 법 가르쳐 드렸잖아요. 그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는 그날의 테마가 있는데 섹터에 들어간 아이들이 다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. 차트에서. 요번에 해양 오염수 그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하면서 대체 육계로 많이 닭고기들이 많이 떴어요.
잠깐 뜨고 말았긴 한데, 마니커 모양 이렇게 생겼고, 마니커 FNG 이렇게 생겼고, 그 다음에 첼시스 얘는 빼고, 얘도 나쁘잖아요. 어쨌든 어떤 일이 생깁니까? 일본 해양 오염수가 방류되니까 엄청난 소비력을 지닌 중국이 우리나라 수산물을 사 먹어요. 동원 참치 같은 거. 우리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뭐였는데 한성기업. 미래는 박죠. 얘는 미래는 박죠. 자, 얘를 그때 지켜보고 있다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숙제를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, 이런 거 지켜보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.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아주 좋은 또 예시가 나오겠어요. 돌려요. 돌릴 때 이 바닥을 매수 타점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. 바닥이라는 거는요, 윗바닥, 아랫바닥 뒤집어 보면은 다 바닥이에요. 그 처음에 이제 매도해야 되는 위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, 한번 이제 매물대가 형성된다, 이런 모양이 생기면 매물대가 형성된다라고 했는데, 이게 바닥이에요. 바닥이라서 탄탄하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릴래도 여기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가 되는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했다시피, 요거를 한 바퀴 돌리면 이렇게 생긴 애가 뚫어버리면 타점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. 뭐 쌍바닥, 삼중바닥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. 이렇게 단기간에 생기는 쌍바닥이나 삼중바닥은 시총 높은 애들, 시총 1, 2, 3, 4, 5, 6, 7, 8, 90 이런 애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요. 근데 이런 짤짤짤짤짜리주들한테는 이런 바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저런 바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,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검색기도 만들고, 이거는 그 숙제 내주시는 것 중에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신규 상장주 어떻게 돼갑니까? 이런 질문 봤어요. 그거에 관련된 얘기예요. 사실 여기서 자, 만약에 신규 상장주라서 검은 선도 없고 뭐도 없다 라고 할 때,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요, 큰 하락이 있었고 일정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범상치 않은,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승과 하락을 여기서 아마 매물대 뭐 나왔을 것 같아요. 일목균형표를 건널 수 없는 강을 위로 아래로 뚫었던 그림일 것 같고, 내려온 기간 대비해서 상당 기간 횡보를 이룬 후에 나온 변동성이 보인 상태에서 뚫어진 양봉 일대, 그 매물대를 뚫고 있을 때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기 이평선도 쓰고 볼린저 밴드도 쓰고 일목균형표도 쓰고 그렇게 한 거죠. 이렇게 돌파했을 때 그것을 기준봉으로 잡고 그 기준봉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는 게 포인트예요. 다 같이 계실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, 시총에 따라서 건드릴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. 삼성전자 같은 거,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, 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? 너무 크잖아요. 이런 애들은 이 중에 한 60% 이상의 주식을 장악을 해야 사실 30%만 해도 돼요. 왜냐하면 유동 주식이 있거든요. 시가총액 나누기 가격하면 개수죠. 그 개수 중에 몇 개는 이재용 아저씨가 들고 있고 나머지 몇 개가 시장에서 돌고 있는 건데, 개수만 하더라도 얘는 몇십 조가 넘기 때문에 뭐 감히 건드릴 수가 없다. 걔네가 건드리기 좋은 것은 시총이 600억에서 1,500억 정도 되는 애들이다 라는 부분이고, 좋아, 이제 900억 단위 이런 데 있는 애들, 이런 애들이 얌sam하게 작전 치기는 좋다. 주식을 장악하기도 쉽고, 하여튼 주가를 조정하기가 원활한 시총이다 라는 거예요. 근데 뭐 시총에 따라서 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유동 주식 수가 있어요. 유동 주식 수를 봐서 이제 대충 판단을 하면 돼요.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대충 요 정도 사이즈의 종목들이 우리가 노리기 좋은 움직임을 갖는다.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마 알고 있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,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그러면.